자, 2016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분석,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년에 나왔던 문제와 유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전의 문제를 한번 분석하고 해설을 했던 거를 학습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물어보고 있죠. 보기를 두고 보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그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스포츠와 관련된 그 정책이 있죠.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또 체육 관련 부서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관련 정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언제나 향유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제공하자. 자, 언제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물론 하루가 있고 내지는 어떤 일생이라는 게 있듯이 여기에서 언제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거죠. 기회를 제공해 주자.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제공하자. 언제 어디서나 내가 스포츠를 하고 싶으면 그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와 문화를 넘어서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막 했습니다. 자, 그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 7330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앞에 있는 숫자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뭐 7일 동안 뭐 3번 이상, 뭐 30분 이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스포츠 비전 2018도 아니고 스마일 100이라는 거는 이제 스마일 100세까지 하자. 즉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스포츠를 향유하자라고 하는 스포츠 정책의 어떤 브랜드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활동 7560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신체 활동 7560 플러스라는 건 이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7560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7번이죠. 뭐 7일 동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5번 이상, 5일 이상, 뭐 예를 들어 60분 이상 하자. 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숫자들을 달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는 이제 스마일 100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지난 2015년에서도 스포츠 교육학을 물어봤고 2016년에도 스포츠 교육학의 기본적인 성격을 물어보는데 자,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있죠. 같은 내용이 다시 중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랬죠.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을 모두 포괄한다. 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포츠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자, 학교 체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 체육이 있고, 또 전문 체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포츠 교육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교 체육, 생활 체육, 전문 체육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게 스포츠 교육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이제 관심 있는 연구 분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었죠. 교육 과정은 관심이 많죠. 자, 교육 과정 다른 말로 이제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수업에도 관심이 많죠. 수업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 내지는 지도자들의 어떤 연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체육 학문화 운동으로 스포츠 교육학이 1940년대에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자, 요거는 사실은 학문화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체육을 어떤 그 학문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운동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60년대에 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적 관점에서 모든 연령층의 어떤 신체 활동을 다루죠. 자, 초등학교나 유아나 또 소년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연령층의 신체 활동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스포츠 교육학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교수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교수법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교수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참여자가 있습니다. 참여자를 우리가 학습자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참여자는 체육 지도자가 있죠. 체육 지도자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험 문제에도 한번 나왔던 게 나오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요 질문입니다. 질문. 자, 지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학습자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자, 질문을 던져서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합니다. 자, 대답을 하는데 한 가지의 뭔가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찾아냅니다. 누가? 학습자, 참여자가 찾아내도록 하는 거죠. 자, 뭘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죠. 누가? 자, 체육 지도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질문을 쭉 던져서 어디로 오게끔? 내가 유도하는 어떤 개념을 알게끔 하자. 내가 유도하게끔 뭔가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거죠. 계속 질문을 던짐으로써. 자, 그래서 이거를 유도 발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이쪽으로 유도해서 학습자들, 참여자들에게 질문이라는 걸 던져서 뭔가 발견을 해내게끔 하자라는 거를 유도 발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꼭 잊지 마셔요. 1번 같은 경우는 지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시형 스타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설명해주고 시범 보여주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로 지시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점검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뭔가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점검은 뭐 학습 과제도 되고 평가도 되겠지만은 스스로 점검을 함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지는 스타일을 자기 점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연습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연습을 통해서 학습 과제를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로 연습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단하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질문이라는 걸 던져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게끔, 즉 찾아내게끔 유도해서 발견해내게끔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도 발견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체육 분야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죠. 자, 생활체육 분야에서 체육 지도자가 있습니다. 자, 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체육 지도자의 어떤 자질 및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물어보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옳은 거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이 있죠.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자, 체육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일선 생활체육 현장에 가면은 사실은 이제 유소년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성인도 있고 노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뭔가 구성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인 책임감을 갖고 해야죠. 자, 내가 지금 생활체육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참가자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스포츠 활동을 지도해야겠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또 참여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4번 같은 경우는 운동기능을 지도를 하죠. 맞는 거예요. 운동기능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인 지식도 당연히 지도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론적인 지식은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거는 안 되죠. 생활체육이든 전문체육이든 학교체육이든 항상 우리가 운동기술을 지도할 때는 거기에 딸린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인지적인 측면에서 여기 나오는 이론적인 지식도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를 주고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자, 요것도 최근에 약간 좀 어렵지만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슐만이라는 학자가 우리가 그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지식을 한 7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떤 지식이냐라는 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보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유소년에게 농구의 기본 기술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 농구 기본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농구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의 내용이요.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기본 기술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있죠. 즉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내용이 있죠. 내용.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농구예요. 농구. 자, 농구가 있고 플러스 뭐가 있냐면 농구 플러스 농구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즉 내용과 방법이 나오고 있죠. 지금 어떤 지식이겠습니까? 즉 내용과 방법을 알아야 돼. 방법이라는 건 내가 뭔가 가르쳐 주는 거죠. 지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 내용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내용 교수법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지식이에요. 교육과정이라는 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농구를 지도하는데 이 농구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농구에 대한 기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육 환경 지식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농구를 지도할 때 농구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회 물리적인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교육 환경 요소가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고, 내용 지식은 쉽게 해서 내용 하나만을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내용 플러스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라고 해서 내용 교수법 지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슐만이라고 하는 학자 이름을 대기도 하는데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내용 교수법 지식에 대해서 많이 묻고 있습니다. 꼭 좀 챙겨두시기 바랍니다.